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경복궁이나 이런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더운 여름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이제 삼성동 코엑스, 솔직한 얘기로 여기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왜 오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간에 와서 저 코엑스에 있는 이 싸이 형님의 이 손 앞에서 즐겁게 춤추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마당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던 이제 그 낙산공원 뭐 이런 데도 요즘에는 사람으로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K-팝 데몬헌터스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이제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누리는데, 이 K-웨이브 한류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딱 보면 제가 있어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옛날에 이 삼장법사가 어떻게 보면은 불경을 가지러 인도에 갔다 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들만의 거대한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외부 문화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넷플릭스 통계나 뭘 볼 때 보면 저는 인도 통계는 이제 보지도 않고 다른 지역만 보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소리 크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환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에어컨을 끌 틈이 없어요. 에어컨을 끌 틈이 없다. 원래 예년만 하더라도, 네. 재작년쯤만 하더라도 네. 새벽에는 끄고 어떻게 바람을 쐈는데 네. 올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도는 에어컨 있습니까? 많이들 씁니까? 인도 에어컨 없죠. 없죠. 일단 전력이 안 돼요. 에어컨을 쓰려면 전력이 맞춰줘야 되는데 전력이 안 되고, 인도가 전기세가 오르기 전에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좀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세 되게 비싸요. 수입 대비. 그래가지고 살면서 예전에 델리 살 때 예. 에어컨을 이제 창문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거 하나 굴렸는데 열 손실이 많아서 그런지, 또 인도 에어컨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세가 한 에어컨 사용료만 한 12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는 되게 큰 돈이죠. 인도에서 12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큰 돈이죠, 진짜. 예. 그리고 저 놀러 갔더니 저희 집 주인이 저희 집 전기선을 도선을 해가지고서 저희 집 전기로 자기 에어컨을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것도 있었고. 이거 인도 그 뭐라 그러죠? 그 갈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예. 이렇게 도전 쓰는. 지금도 도선 되게 많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뭐 용어가 있던데, 그 갈고리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예. 어떻든 근데 이제 그 환타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도는 이 한류가 넘을 수 없는 동네다. 아니 저만 하더라도 예. 사실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도에서도 한류가 있다? 인도에서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예. 올해 12월이면 인도 29년 차예요. 근데 한류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먼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바라나시에서 한 1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라나시 대학가 쪽에 있었어요. 이제 바라나시도 BHU라고 인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큰 대학이 있는데 거기 음대생하고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밥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때 이제 인도 음악에 관심이 많을 때라 뭐 서양 음악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로 과장 안 해서 베토벤하고 모차르트를 처음 들어봤대요. 음대생인데. 음대생 맞아요? 예, 저도 가짜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이후에 그냥 대학생이 맞더라고요. 근데 자기네 학교에서는 서양 음악에 관련돼서는 아예 학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음계표 읽는 법만 하는 교양 과목이 하나 있고, 예. 다 이제 자기네. 거긴 도레미파도 아니에요. 사레가마라고 하거든요. 인도 전통 우리 궁상각지우 같은.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칠음계예요. 우리나라처럼 오음계가 아니고. 서양 음악이랑 이제 매칭은 잘 되죠. 그래서. 예. 그래서 델리에서 잠깐 살 때도 델리 유니버시티에는 아트 패실리티라고 하는 예술대학이 있는데, 여기 작곡가 다니는 친구랑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 바라나시 때의 기억이 나서 이제 했더니 여기는 이제 베토벤 모차르트까지는 아는데,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제 여기도 뭐 서양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들어본 적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 신기하네. 인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국 그 식민지 시절이 있어가지고 영국식 뭐 이제 경마,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정통으로 그 유럽 스타일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빰빰빰빰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예. 인도 내에 약 600개 정도의 이제 음악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 예, 지금 이건 델리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이제 아트 패실리티에 예. 있는 이제 음대 커리큘럼인데요. 예. 그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이제 타임 테이블이 힌두스타니 뮤직, 이건 이제 북인도 음악이에요. 북인도 음악. 그다음에 까르나틱 뮤직이라는 게 네. 남인도 음악이에요. 남인도 음악. 그다음에 타악기를 하죠. 이게 전체 이제
이제 그 과정이 학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90%가량의 600개 대학 중에 네. 90%가량의 대학이 힌두스탄이랑 까르나틱 그리고 타악기 전통음악만 가르치고요. 그거만 해도 충분하다 4년 그다음에 동안. 6, 7%가 같이 가르칩니다. 같이 서양 가르치고. 음악과. 근데 여기서도 서양 음악의 비중은 낮아요. 그리고 이제 한 2, 3% 정도의 대학이 서양 음악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죠. 거의 없다 봐야겠군요. 네. 보면. 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양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예, 예. 뭐 심나에 가면 있다는데 거기에서 뭐 대학생 만날 정도로 오래 살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제 예전에 전주를 가니까 서울에 없던 국악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판소리 이런 게 있어서 예, 되게 예, 문화 뭐. 충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인도는 이제 다 이제 판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음악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제 예술, 자기 문화, 예술에 대해서 애정이 많냐면은 네. 영화 산업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발리우드. 그거 이제 발리우드 때문에 많이 예. 아시는데 이게 2023년 통계를 보면은 그 전체 영화 시장에서 인도 영화 시장 점유율이 91%고요. 자국 영화 91%. 네. 그리고 이제 외국 영화, 비인도 영화 시장 점유율이 9%예요. 예. 그나마 이제 인도 영화 아니 비인도 영화, 그러니까 주로 헐리우드 영화인데 헐리우드 영화가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2019년입니다. 2019년? 이때 15%까지 했어요. 뭐가 나왔었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아, 그런 건 또 인도 사람들이 좋아할 스타일이군요, 보면은. 그 왜 유튜브 찾아보셔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뭐 인디안 시네마 이렇게 찾으면은 예. 그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인도 관중들이 소리 지르는 영상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역시 그래야 인도 극장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여담인데 그럼 91%가 볼리우드 영화냐? 네. 한국 분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예. 이 볼리우드라는 말은 힌디어로 제작된 영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뭄바이에서. 그래서 지금은 볼리우드 영화의 비중은 44%예요. 이 중에. 44%. 그리고 요새 뭐 아카데미 주제가상 받았던 RRR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춤추는 거. 예, 예. 예. 그거는 콜리우드 영화라고 합니다. 콜리우드.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텔루구 음악권에서 쓰는 예. 이제 영화여가지고 이런 지방 영화가 지금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자관 다 인도에서 만든 인도에서 영화죠. 만든 영화가 네.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도. 그럼 이제 2023년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 9%의 외환 어느 나라 영화냐? 예. 적어도 역대 인도 제작 영화 박스오피스 1에서 10인 다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다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이꼴 헐리우드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2023년 보니까 이제 외화 1위가 오펜하이머, 그다음에 이제 분노의 질주,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딩 뭔가 파트 이렇게 1. 자관 가오갤스리. 액션물 이런 걸 되게 전형적인 좋아하군요. 이제 블록버스터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인도에서 비헐리우드 외국 영화 시장 점유 그러니까 박스오피스 1위가 스즈메의 문단속이에요. 그건 또 왜 스즈메 문단속이 또 그게 한류만큼 예. 그러니까 이제 한류는 드라마고요. 예. 드라마 K-팝이고요. 애니메이션은 일본이에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애니메이션 덕후들이 많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인도가 요즘 터지는 중이죠.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덕후들이 사실은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 문화를 보게 되면서 이제 케이팝이 이제 가게 됐다 유럽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 잠깐 하자면은 지금 현재 인도에 짱구는 못 말려 네. 극장판이 개봉을 했는데 예. 이 짱구는 못 말려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신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짱구는 못 말려 가지고 인도에 가서 인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짱구는 못 말려 성우께서 네. 직접 짱구 탈을 쓰시고 네. 마스크를 쓰시고 문바이 이제 공항에, 극장에 극장에서, 가서 시사할 때 인사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야. 그리고 한국 영화는 이게 그러니까 좀 대부분 사실 인기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랑 팝은 잘 되는데 영화가 네.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영화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인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네. 이제 1위가 그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제 인도 포스타죠. 저게. 다 지금 스즈메 문단속도 인도 포스타고 예. 그러는데 이제 기생충이 1위를 했고 2,300만 루피 정도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남겼습니다. 2,300만 루피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16 곱하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류가 이제 뜨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인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안 되는데 그러면 뜨는 거는 드라마? 그렇죠. 그 다음에 케이팝 노래, K-팝.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한류의 역사까지만 할 거고 네. 현재의 상황은 이제 한 번 더 시간을 주시면 할 텐데 네. 요즘 K-뷰티가 K-뷰티.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추세를 보고서 네. C땡 주식을 샀을 정도예요. 뭘 많이 사가지? 미백인가? 그러니까 옛날에 화장품도 이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네. 인도 화장품 무조건 미백이 된다고 믿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도 이제 요즘 잘 모르는데 요즘 여성들의 그 K-뷰티의 화장법이 10단계 화장법이라고 있대요. 예, 예. 투명 피부를 위한. 예, 예. 근데 그게 인도로 바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인도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0단계까지는 너무하다 보니까 이걸 네. 5단계로 줄인 맞춤 패키지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좀 상당히 많이 2선 도시까지 진출해 있어요. 오, 대단하다.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의 이제 한류 예,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나? 뭐 삼장법사 같은 분이 들고 가셔서 이렇게 보따리 장사로 이렇게 푸셨나요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인도 한류는 예. 조선 왕조가 조선에서 카톨릭을 받아들인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자생적. 자생적. 예. 음. 자, 그럼 인도의 한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약간 지도를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인도 지도가 보이시죠? 예. 이 지도의 오른쪽 끝을 보면은 예. 자, 동북부라고 하는 당목 북쪽의 있는 당목이죠, 그렇죠? 예. 자, 아싸. 여기가 이제 실리구리 회랑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비하르랑 이제 갱톡이라고 지도가 보이는 쪽에서 예. 가느다란 길이 있을 거예요. 예. 네팔하고 방글라데시 사이. 네, 그렇죠. 예. 여기가 실리구리 회랑이라는 데인데 가장 좁은 곳이 22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당목 예, 당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좁은 지역을 따라서 인도의 작디작은 7개의 주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7개 주에 이제 동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방글라데시가 있고 위에 부탄이 있죠. 네. 자, 이 지역은 사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주류 인도인이 아니라 아니죠.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이 살아요. 예, 되게 좀 외진 지역이고 인도 네네. 내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좀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그렇죠. 중국 국경. 가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이제는 외국인 이- 퍼밋을 안 받아요. 이제는 받았어요. 괜찮- 외국인을 그렇죠. 따로 받았는데. 예. 자, 여기에서 가장 서쪽에 보면은 이제 마니푸르라는 지역이 보일 거예요. 마니푸르. 예. 수도가 임팔이죠. 네. 이런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은 또 예, 임팔 하면 예, 기억나는 예.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무타고치레냐와 이제 네. 임팔 전투. 그렇죠. 이게 나오는 그 전장이 바로 여기고 여기 가면 이제 뭐 그 일본 사람들이 세우는 전적비도 있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시절에 여기를 방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식민지 시절의 마니푸르는 인도 편을 할 때마다 얘기했지만은 영국이 직접 통치한 지역이 아니라 토후국이었어요. 마니푸르에 마하라자가 있었는데 영국이 물러난 직후에 이 마니푸르는 독립국으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8년도에 자체 헌법을 제정하고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의회를 선출합니다. 왕이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독립을 해버리거나 유지가 돼버리면은 이게 또 동북 변경이 좀 시끄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힘으로 짐으로 다 찍어 눌렀죠. 마하라자를 예. 실롱이라는 데를 부른 다음에 거의 감금시켜 놓고서 인도 연방 가입의 조약을 하게끔 네. 이게 사실 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중대사는 의회 조인을 받아야 되는데 합병 즉시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통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군사행동 하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니푸르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인도 주류도 아니고 아리안도 아니고 몽골리안인데 이게 예.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동북 지역은 이 마니푸르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가장 큰 아쌈까지만 하더라도 분리독립 움직임이 되게 강해요.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런 흐름들이 많고 또 종교적 갈등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마니푸르 주민들이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이제 진짜로 좀 이제 얼굴이 우리랑 예. 되게 비슷하죠. 미얀마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 맞습니다. 그쪽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죠. 그 참고로 지금 마니푸르 여성의 외국인 결혼 1위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말하 이제 한류와 한국인에 대한 친근감 때문인데 네. 참고로 최근 결혼 데이터를 살펴보고 왔는데 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 저 아는 한국 분도 마니푸르 여성과 결혼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통계 접근을 해봤는데 예. 1위가 지금 한국인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이란인이라고. 이란이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니푸르 사람들이. 네, 마니푸르 여성들이 국제 결혼을 할 국제 경우에. 결혼할 때. 그래서 이제 마니푸르는 이제 그래서 무장투쟁을 하는데 64년도에 이제 무장투쟁 단체가 처음 생겨가지고 막 이제 인도 정부하고 싸워요. 그렇죠. 그 지난번 카슈미르 할 때 그 인도에는 이제 그 군 특별 권한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군사 지역에서 영장 필요 없이 그냥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사람 예. 쏠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예. 있고 사살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된 데가 마니푸르예요.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되게 좀 골치 아픈 데였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아주 시끄러웠던 지역으로. 최근은 딴 이유로 시끄럽죠. 그렇죠. 딴 예, 이유로 좀 자기들끼리. 시끄럽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잠무 카슈미르랑 관련이진 않았지만은 인도 정부와 싸운 역사는 여기가 제일 오래됩니다, 사실. 자, 여기는 이제 미얀마 동부랑 연결되다 보니까 예. 인도 정부인 토벌을 나오면은 또 이 예. 미얀마 서부도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하죠. 반군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반군들이 월경을 해서 미얀마에서 있는 샨족들하고 같이 놀다가 다시 또 와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제대로 진압을 못했어요. 그렇죠. 뭐 정글지대니까 네, 그렇죠. 쉽지 않은. 이제.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미얀마 정부와 인도 정부가 합동적으로 무장 이제 이분들을 토벌하기 전까지는 예.
거의 행정력의 한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큰 그냥 영향을. 국가 안에 국가처럼 자체적으로 놀던 동네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한류 얘기를 하면서 왜 마니푸르에 주목을 하냐? 그러니까요. 저 먼 곳에. 이제 인도에서 한류의 기원을 얘기할 때는 마니푸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네. 자, 2000년 9월 12일 날 예. 마니푸르의 무장 반군 중에 마니푸르 인민해방전선이라는 예. 또 이 마오이스트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오이스트들이 예. 이제 어떤 명령을 내냐면은 주내에 있는 모든 극장, 케이블 TV, 활자 언론 시스템에서 네. 힌디어로 된 거를 상영, 판매를 금지한다. 탈레반입니까?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힌디 영화, 벌리우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몇 군데 폭탄을 설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밤에는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네. 극장 주들이나 뭐 이제 힌디어 매체, 언론사 사장들 혹은 이제 뭐 케이블 TV에서 모두 실제로 끊어요. 죽긴 싫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죽긴 싫으니까 이 명분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해방전선이 이런 힌디 영화나 힌디 문화 콘텐츠들이 인도화의 도구이며 우리의 전통을 파괴한다라는 충분히 뭐 할 수 명분이었죠. 있는 이야기죠. 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2014년에 그 마니푸르 출신의 그 영연방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메리콤이라는 복서가 있어요. 여자 복서가 있어요. 이 복서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힌디어로 더빙이 됐다, 이게 녹화됐다는 이유로 안 돼요, 상영이. 그러니까 되게 장난 아닌 상황이었던 거죠. 국수 문화 탈레반이군요,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9월 12일을 즈음해서 예. 지금까지 마니푸르 사람이 보던 모든 힌디어 콘텐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심할 텐데. 그러니까 볼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디어 소비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예. 이제 엔터테인먼트 공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내려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제 이 빈 공간에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K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왜 들어왔냐? 예. 자, 제가 중국 여행 가이드북을 쓰려고 중국을 헤매던 때가 이제 이보단 좀 늦은 2005년부터 중국을 본격적으로 다녔는데 예.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지역 뭐 어지간한 도시를 가면 리아카에서 한국 DVD를 팔았어요. 무단복제. 10위안이었어요. 10위안. 저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맨날 사봐요. 그 당시 환율로 보면 한 1,500원 했나? 그러면 1,200원. 1,200원 할 때. 아. 그리고 뭐 이를테면 이제 시트콤이 한창 유행하던 예. 이제 그 뭐 왜 그 지붕 뚫고 하이킹. 네, 그거예요. 예. 그거. 하이킥. 예. 네. 이걸 이제 너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보고 싶은데 예. 일 끝나면 뭐 해요? 사진 정리하고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이드북 취재자는 술집 취재를 잘 안 해요. 그 술집 다니고 그러면 다음날 취재를 못 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5, 6개월짜리 취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 지붕 뚫고 땡땡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디서 구하느냐? 정말 한국에서 방영을 하면 그 다음날 DVD가 고쳐서 팔려요. 엄청난 시스템이 있어요, 중국에. 자, 97년도에 중국 CCTV에서 사랑이 먹일래가 틀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한류의 시초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적인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갔었죠. 그렇죠. 대발이 그리고 아빠. 이제 뭐 가을 동화, 네. 시리,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만 하더라도 중국 당시 다닐 때 네. 그냥 무단으로 전지현 씨가 막 돌아다녔어요. 전국에. 백화점 광고집에서 비빔밥집을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전지현 씨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델로 줬을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쳤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99년도에 한류라는 말이 처음 중국 매체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의 무허가 DVD 암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예. 이게 중국의 대부분의 일선 도시에서는 자체 제작망이 있었어요. 제조망이 있었던 거죠. 예.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쿤밍이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얀마 북쪽으로 가면 윈난성의 쿤밍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품질의 VCD랑 DVD가 대량으로 제조가 돼가지고 이게 유통이 되는 이게 거죠. 미얀마로 넘어와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도인데 네. 쿤밍에서 DVD를 찍은 이 DVD가 네. 731km에 떨어진 윈남 미얀마 국경인 루일리로 보입니다. 이 루일리는 루일리를 마주보는 미얀마 도시가 무세인데 네. 여기 카지노 많은데 아닌가? 없진 않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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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에는 이 네. 중국 미얀마 무역량의 70%가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류망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화물 트럭도 있었을 테고 뭐 따이공 같은 이제 보따리상도 있었을 보따리상도 테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있었겠죠. 자, 물류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미얀마 북부의 만달레이로 갑니다. 예. 여기가 북부 물류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온 중국 물건들이 예. 만달레이를 찍고 미얀마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예. 거예요. 예, 양곤도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강 이게 따라가면 되는 되니까.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한류 드라마가 미얀마까지 가려면은 예. 미얀마도 한류가 터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2000년에 가을 동화가 터집니다. 뭔가 그 영어를 흔드는 그게 참 있었나? 그러면서 예. 이 미얀마 전체가 또 한류의 붐이 있다 보니까 미얀마 자체로 한류 DVD가 엄청나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 터지고 미얀마가 안 터졌으면 한류가 인도까지 갈 일이 없죠. 마니푸르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불법 DVD들이 한류들이 미얀마로 가기 위해서 만달레이로 모이고요. 예. 이 만달레이에 있던 일부 물건들이 이제 반군들의 손을 타서 이제 그렇죠. 인도 미얀마 국경으로 미얀마 인도 국경이죠. 인도 네. 미얀마 국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미얀마 국경 도시 모레라는 데가 있는데 이 모레 시장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때 또 원래 미얀마랑 인도는 국경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인도가 예. 동방 정책을 한다면서 이 국경을 터버립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국경이 그러면서 개방되고- 물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자연스럽게 마니푸르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예. 마니푸르 사람들은 예. 지금 볼 게 볼 게 없는데 없어 죽겠는데 뭐 모든 자관이 있으면 힌디만 아니면 자관 좋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때는 타이 거랑 네. 한국계 동시에 들어갔대요. 음. 중국 건 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초기에 경쟁을 하는 구조였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국 드라마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도 마니푸르 가을 문화를 찾게 된 거죠. 동화였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누가 의도한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 걸 팔아야지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 인도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지도 아니고 되게 공교로운 상황이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딱 어떻게 보면은 맞으면서. 문화의 공백 상태가 딱 샜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한류가 들어갔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불법과 합법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한류가 탄생을 하게 된 원래 거죠. 문화는 다 불법으로 가죠. 저희 뭐 그렇죠. 옛날에 다 드래곤볼 뭐저 슬램덩크 다 불법 복제 만화책으로 다 봤죠 보면. 되게 작은 만화책이었죠. 예, 한 권에 500원. 네. 시티언더 까맣게 네, 칠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니푸르에서 한류가 살아남게 된 요인은 몇 가지가 있냐? 네. 마니푸르 사람들은 동북부 아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실리구리 회랑을 넘어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도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나라다. 자기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아쌈은 그나마 좀 나아요 이제는. 근데 아쌈 외의 지역들은 실제로 인도 간다고 표현을 하고 인도 내지로 들어가면 웨스트벵갈 들어가면서부터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려요. 이제 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제 인도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니푸르 사람한테 인도는 우리라기보단 타자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은 이제 어린 세대는 당연히 인도화가 많이 됐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심했고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되게 심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샤루칸이나 뭐 리틱 로션 같은 아니 아쉬에아리아 라이 같은 인도계 배우보다 한국의 배우들이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일단. 오히려 더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가 뜨기 전에 OST가 먼저 뜨거든요. 네. 그럼 이 OST에 나오는 모든 댄스를 모든 클럽에서 춤을 춰요. 그럼 여기 맞는 옷도 맞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팔다리 짧고 이제 좀 얼굴 큰 우리 몽골리안들한테는 인도 가서 셔츠 맞추면 안 맞아요 다. 목은 안 들어가고요. 제가 목이 좀 두꺼운 편이긴 한데 한국 사람 치고 팔은 길어요. 팔은 길고. 네, 사이즈가 같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었고 근데 세 번째는 때 맞춰서 또 이것도 공교롭게 99년도 8월 12일 날 예. 아리랑 TV가 개국을 합니다. 그때였나요 아리랑 TV가? 예, 99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K-팝의 최전선에 그렇죠. 서 있는 이제 아리랑 TV.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99년도부터 시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아리랑 TV를 보면서 이제 한류를 접하게 되는 거고 예. 한국 드라마를 아닌 사람들은 불법 이제 불법 DVD. 예. 그리고 이때는 VCD. 사실 뭐 이제 이런 광학 기기들도 없었어요. 인도 집집마다 없어서 극장이 아닌 그냥 뭐 비디오 이상한 방이죠 뭐. 그냥. 요만한 이 스튜디오만한 공간에 예. 상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런- 돈 내고 이런- 보고 이런 거 이제 틀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제 짜장면 아니고 면도 팔고 안에서 막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당시 진짜로. 저도 몇 번 봤는데 되게 정겨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인도 영화를 볼 기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동북 지역은 비인도 영화를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류의 접근성이 좋아진 상태에서 변방에서부터 시작됐군요. 예, 보면은.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는 ISTV라는 데가 있는데 예. 여기서도 2003년부터 한류 채널을 만듭니다. 라이선스 한국 라이선스 받았나?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문화적 예. 연관성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게 왜 예. 그 한국 사람들이 사람 천만 인사로 이제 아는 사람끼리 밥 먹었어 이게 예. 되게 드문 인사법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죠. 드물죠. 예. 마니푸르에서 예. 이 차크 차브르라라고 하는데 이게 밥 먹었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얘기는 그 한류를 인도에서 퍼진 한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도 학자들도 되게 많이 여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니푸르는 모두 주목을 하는데 예. 인도 쪽 논문을 보면은 이러한 인종성 연관성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폄하하기 위한 그조겠죠. 니들끼리는 이제 비슷한 그 인종적인 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 보니까 좀 신기한 게 많은 게 일단은 이제 마니뿌리에서는 이제 성이 먼저 오고 이름이 나중에 옵니다. 근데 인도 힌디는 어순이 같다 하더라도 예. 사람을 부를 때는 예. 이름이 먼저 오고 성이 뒤에 와요. 그 구조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언니 오빠와 같은 그러니까 친한 윗사람한테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랑 비슷하고 제일 신기했던 게 묵나라고 하는 마니푸르 전통 씨름이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몽골 레슬링보다 예. 그러니까 몽골 씨름보다 한국 씨름하고 비슷한 게 삿발을 매요. 그래요? 삿발을 메고 넘어뜨리는 구조예요. 되게 독특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동네에서 그 오징어 게임 한참 히트치고 나서 인도 가서 이제 동북의 초입 정도까지만 그때는 갔었는데 그때 애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 애들 같아요. 애들이 인종적으로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 본토와는 다른 어찌됐건 이런 문화적 친밀감이 있었던 예.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니푸르에서 최초로 인기를 끈 한국 콘텐츠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예, 2003년. 그 다음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랑 예. 폴하우스가 뒤를 이었고 그다음에 천국의 계단, 가을 동화 순서대로 그 제가 아는 그 마니푸르 여성과 결혼한 한국 분의 예. 친정 가족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거기에 한류와 삶을 같이 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삽입까지 한국인을 얻어서 그래서 그 당시 기억나는 영화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처제와 조카들이 이 순서대로 꼽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한류는 마니푸르를 기점으로 이제 동북 7개 주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언론은 예. 2000년대 중반부터 마니푸르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쟤네들 뭔가 라는 다르게 기사를 놀고 있어. 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니푸르 현지 언론이에요. 네. 이파오라는 약간 중국말 같긴 한데 언론인데 I like Korea 하면서 이제 최초의 그 한류 관련 보도가 저 보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9일 날 예. 중앙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즈가 예. 한류 현상을 보도하기 시작하죠. 2011년 꽤 예, 됐군요. 예. 보면은. 예, 예.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인도 본토 사람들은 마니푸르 사람들은 좀 특이한 걸 좋아한다 정도로 이해를 했던 거죠. 예. 뭐 그게 사실 당연한 거죠.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 힌두스탄 타임즈의 최초 한류. 저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은 참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군요. 근데 저기 되게 일찍 쓰였던 거죠. 2011년이면은. 예. 그리고 인도학자들 한류 논문 보면은 대부분 인베이전을 이해하더라고요. 뭐 이제 비틀즈도 인베이전이었으니까 보면은. 그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부 쪽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류라는 거는 마니푸르랑 뭐 동북부에서만 있는 아주 특이한 문화 현상이었어요. 로컬 현상이다라고 이제. 근데 이제 인도 본토에서도 움직임이 많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인도 국영방송인 두르다샨이라는 TV가 있는데 예. 여기서 2006년 1월에 예. 이제 해산이라는 예. 해신을 해신. 방영합니다. 예. 이게 최초에 이제 인도에 상영한 건데 예. 인기 별로 없었어요. 낯설었고 예. 이제 이듬해 2007년에 대장금이 주말 프라임 시간대 방영이 되죠. 자, 대장금은 좌우간 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힌디 이름은 이제 가르카치라크 집안의 별 뭐 이런 뜻인데. 집안의 별. 예. 자, 이거 잠깐 이제 예. 이렇게 보면은 힌디 자막이 나오죠. 힌디 자막으로. 힌디 자막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장금은 아시아에서 흥행을 보장받은 그렇죠. 이제 이유 때문에 무려 토요일 저녁 8시에 이야. 이제 하면서 본토에서도 꽤 높은 시청률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제 좀 잠잠했었어요. 예. 이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한국과 인도 간의 국가 간의 뭐 컨텐츠 이제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뭐 그렇죠. 그러고 2012년에 강남 스타일이 터집니다. 그렇죠. 강남 스타일. 예. 근데 이 강남 스타일의 폭풍권에 인도가 들어갔던 사실이고 네. 이 당시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 클럽에서 예. 이제 인도 OST를 듣지 않고 강남 스타일을 하더라고요. 강남 스타일 춤을 추고 뭐 고아의 해변에서도 이제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데 네. 이게 당시에도 저도 느꼈던 건데 이거 한국 음악이야라고 했을 때 네. 인도인들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재밌네. 이게 좋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우리 마카레나 유행할 때 예, 예. 마카레나 부른 가수가 누군지 예. 이게 어디 음악인지 우리 관심 없잖아요. 관심 없죠. 그냥 춤만 예. 마카레나 이러면 예. 춤을 췄잖아요. 그러니까 예. 마카레나랑 똑같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강남 스타일은 사실 별 영역은 이제 끼치지 못했지만은 어찌됐건 점진적으로 이제 한류라는 것들이 인도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인도 최대의 민영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진드기 TV가 진드기 TV? 진드기가 인도 말로 예. 삶 라이프란 뜻이에요. 되게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 힌디 잊어먹진 단어입니다. 않겠군요. 예, 예. 예. 여기서 꽃보다 남자를 방영합니다. 꽃보다 남자. 예. 야, 그 인도 사람들 좋아했을까? 그리고 이제 태양의 후예. 그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류 오리지널 팬들이 예.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본토는. 그래서 송중기 씨랑 이민호 씨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의외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민호 씨만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이제 요즘은 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도에서는 꾸준히 사실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주면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본인도. 예. 그리고 2년은 2019년에 이제 잘 모르실 텐데 그 한국의 보이그룹인 Into It
그 여성 솔린 알렉사라는 친구가 뉴델리와 뭄바이에서 최초의 콘서트를 합니다. 알렉사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알렉사는 알죠. 예. 근데 이분들도 이제 뭐 한국에서 잘 기억 못하시는 분도 많을 예. 텐데 이때 이제 그 콘서트 도중에 인도 볼리우드 영화 중에 까비꾸시 까비에감이라는 예. 가족 영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200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예. 그 영화의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인 볼레촐리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볼레촐리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짱짱짱 하는 건데 예. 그 음악에 이제 댄스를 춰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언론에 화제가 되기 시작하지만 역시나 단발적이었죠. 단발적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리 이렇게 좀 노크는 많이 했는데 네. 동북부를 제외하고 사실 인도 주류 사회로 한류가 들어갈 기미는 없어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국 가수들의 공연 같은 소식은 들었는데 뭐 하러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라고 그때만 해도 생각을 했었죠. 예. 안 되는데 얘네들은.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큰일이 납니다. 2019년부터 발생했던 이제 2020년. 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죠. 아, 이게 또 한류랑 연관이 됩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이상한 바이러스가 이때는 이제 2019년 12월이고 그렇죠. 이제 2020년 1월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지옥이 됐죠. 보면 순간은. 예. 뭐 인도는 사실 20세기 초에 그 발병했던 스페인 대독감 때 예. 2천만 명이 죽은 나라예요. 뭐또 콜레라로 또 보면 수백만 그렇죠. 뭐 죽고. 그래서 어찌됐건 인도 정부는 되게 쫄았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막 그렇죠. 락다운하고 예, 난리쳤던 게 난리쳤죠 보면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은 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여건 하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 24일 날 모디 총리가 전국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기억나요. 예, 21일간의 전국 봉쇄를 예, 발표합니다. 엄근진하게 저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무학자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정말 모디 총리가 열심히 설명을 했다 그 당시에. 예. 내일 버스도 안 다녀요. 뭐도 릭샤도 안 다녀요. 이걸 다 예. 나열을 하더라고요. 이게 봉쇄 4시간 전에 발표된 그러니까요. 전국적 조치였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모디 총리가 여태까지 했던 연설 중에 이때가 최고의 명연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봉쇄로 인해 국가는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 알고 있었고 하지만 모든 인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근데 저도 모디 총리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반대하지만은 이때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2020년 3월 24일부터 이제 20일씩 락다운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5월 31일까지 전국 락다운은 68일 동안 시행이 됩니다. 거의 뭐 아비규환이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1차 락다운은 아예 나가지도 못하겠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식료품을 사야 되니까 줄 거가지고 이제 뭐 맥주 조를 나눠가지고 네네. 이제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느슨해지긴 했는데 락다운이 되게 오래 길었고 유례가 없는 락다운이었죠 그렇죠. 이게. 예. 그리고 인도는 6월이 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락다운을 해제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인도가 난리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제 히말라야가 보여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나왔었고 맞아요. 보면은 예. 저도 그걸로 시사인에 글을 썼죠. 예.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음.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사실 세상에 보면 이 코로나 방역전이라는 게 이게 물량을 쌓아놓고 성을 방어하는 전쟁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들은 오래 버틸 수 있는 거고 네. 물량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은 이제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죠. 한국도 사실 뭐 코로나 말기로 가면서 환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사망자가 적었을 뿐이지. 예. 아무튼 자 인도 정부로서도 이게 68일 동안 사람들을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예.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 규제국인 이제 TRAI라는 인도 조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인도 통신사들한테 예. 락다운 기간 동안 무료 통화랑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스마트폰 들여다봐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지오라는 회사가 네. 릴라이언스 산하의 네. 지금 가장 큰 회사예요. 예. 이 회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예. 월 300분의 무료 통화 이야. 그리고 SMS 무제한 예. 그 락다운 기간 중에 며칠씩 찍어서 예. 하루에 2기가씩 데이터를 줬어요. 이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2기가 큰 게 인도는 대부분 이제 뭐 넷플릭스를 본다고 할려를 본다고 해도 우리처럼 큰 텔레비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스마트폰으로 작은 화면으로 봐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요금제도 스마트폰에만 최적화된 요금제가 있어요. 480p 전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팩 이제 데이터가 있는 정액제 요금자들한테 데이터를 2배로 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월 599루피짜리 이제 비싼 건데 이 요금제는 매일 1.5기가를 주다가 매일 3기가를 주는 식으로. 이야, 자관 저때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는 보면 자관 이제 국가적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이제 인도만 해도 국가가 하면 해야죠. 서커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어텔은 저소득층 5,500만 명한테 49루피짜리 데이터 요금제를 무료로 아예 풀어버려요. 5,500만 명이 뭐 맞는 데이터는 아니지만은 데이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자관 신문명을 이제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군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국영통신사인 BSNL 같은 경우는 유선통신망, 그러니까 랜드라인 전화를 가진 모든 고객에게 예. 매일 5기가의 무료 데이터를 줍니다.
데이터로 자관 이 코로나를 잡겠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이군요 보면은. 여기서 또 똘똘하게 군 게 네. OTT 업체들이었어요. 자, 넷플릭스는 예.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이때 299루피짜리 월 구독제를 냅니다. 299루피, 300루피면 잠깐만 얼마지? 1,600원 곱하기 3. 1600원, 4,800원. 예. 4,800원짜리 요금제가 나오고 예. 뒤따라 디즈니 플러스가 예. 299루피짜리 요금제를 또 내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129루피짜리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도 특별 요금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예. 자 무료 데이터는 오죠. 넷플릭스 싸죠. 싸죠. 나가지 못하죠. 그 정도는 볼 수 있어. 그렇죠. 거기다가 통신사 제휴가 또 이루어지는데 예. 이를테면 아까 말한 릴라이언스 지오 같은 경우는 399루피짜리 이상의 월 예. 요금제를 하면은 넷플릭스를 공짜로 보게 해줬어요. 이야, 그러면 뭐 당연히 봐야지. 그쵸. 안 보면 바보지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인도 OTT 시장이 네. 디즈니 플러스가 30%. 이때 이제 핫스타라고 인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이 10%고 넷플릭스가 5%였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 후반이 되면은 넷플릭스가 20%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넷플릭스한테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그렇죠. 기회군요. 거기다 넷플릭스로서는 넷플릭스가 가장 한류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체 제작 콘텐츠가 많다 예. 보니까. 아낌없이 푸는 거죠. 뭐. 인도 사람들도 68년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 전에 자기들이 보던 뭐 라자 힌두스탄이나 예. 뭐 이제 까비꾸시 까비의 갑이나 뭐 꾸찌꾸찌 오따이 같은 인도 영화를 보다가 지겹죠. 보다 지겨운 거 아니에요. 지겹죠. 그럼 딴 거 봐야지 이제. 그러다가 이때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오징어 게임이 터져요. 2021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21년 9월 17일. 네, 맞아요. 9월 17일 런칭하고서 인터넷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오징어 게임 정주행을 하면 그다음부터 한국 영화만 추천해줘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이 시점을 거치면서 인도 전역의 문화 현상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변곡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코로나가 OTT 붐을 일으켰고, 그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게 또 인도에서는 또 한류로 연결되는 또 계기가 됐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 자,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 또 인도 전역에서 되게 화제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 이제 인도 예. 방영 제목이에요. 예. 자, 스토리 기억하시나요? 네네. 예, 손예진이 예. 헤로인 타고 넘어갔다가 그렇죠. 북한 장교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북한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주성화 기자가 네. 탈북하신 쓴 그 기사를 보면은 북한 평양에서도 이 극중 대사인 네가 장군님이네 하는 게 평양 청소년에도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 주류에서도 네. 기본적으로 한류가 가장 크게 터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제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그 드라마 리뷰가 코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 언론들도. 그럼 우리나라 시내 21처럼 이렇게 예. 한 줄짜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한 줄 리뷰가 이거였어요. 인도 소녀가 실수로 파키스탄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딱 그걸 것 같아요. 딱 그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또 한편의 볼리우드 영화를 떠올렸는데 2004년에 개봉한 비르자라라는 영화가 그 유명한 샤루칸이 예. 공군 조종사인데 이제 파키스탄에 불시착을 하게 불시착을 되고 해서 당시 최고의 인도 여배우인 프리티 찐따가 파키스탄 소녀였는데 여성이었는데 예. 이분에 의해 가지고 도와주다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사와 내러티브 구조가 그냥 성별만 반대인 거지. 네. 너무 똑같은 거죠. 익숙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좀 이국적이지만 그렇죠. 이국적이면 이승한. 익숙한. 그렇죠. 거기다가 왜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한국 드라마의 가장 불만이 전문직 드라마도 왜 러브를 하냐. 모든 데서 여부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다 이제 연애질로 이제 예. 해결되는 게. 자, 인도 맛살 무비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러브예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을 합니다. 인도 영화도. 그러니까 이게 서사 구조에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만 거기다 다르지. 화면 깔끔하잖아요. 화면 우리나라 게 훨씬. 깔끔하고 예 큐티 나죠 보면은. 거기다 한국 드라마에 보이는 위계적인 가족 관계. 이를테면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예. 자식의 명문 대입을 해서 부모가 자식을 막 압박하잖아요. 예. 이게 서양에서 틀어지면 아동학대예요. 예. 하지만 인도에서는 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쟤는 똑같네. 여러분. 코타에 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대학에 목숨 걸고. 예.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오래된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가족 구조. 예. 이를테면 사랑이 뭐길래. 예. 이런 구조들이 인도는 지금도 대가족 구조 많거든요. 시골 가면. 별 차이가 없고. 별 차이 없고. 자, 인도는 이제 그 텔레비전 리모컨 권력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아버님 방송. 아빠가 하는 네. 거잖아요. 맨날 네. 프로야구 보고. 저 야구 네. 안 보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보자고 칭얼대요. 근데 애들 아빠가 봤을 때 아니면 할아버지가 봤을 때 프렌즈나 섹스 온 더 시티 같은 경우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어주기가 상당히 좀 뭔가 이상해요. 근데 한류 컨텐츠는 자기가 봐도 내용이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건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섹스씬 없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더해서 예. 이때 이쯤 되면은
어지간히 인도에서 살고 먹고 사는 집들은 LG 에어컨과 LG 냉장고와 뭐 삼성 세탁기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 가전제품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허무하고 뭐 상품만 판 게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복합작용을 한 거예요. 좋지. 아, 쟤네들 뭔가 좋아. 고급스러워. 그쵸. 럭셔리해. 그렇죠. 뭐 이런 이미지가. 이게 모든 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출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헛일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가가지고 보면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그쵸.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니푸르 얘기를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예. 많은 인도에 있는 이제 한류를 연구하는 학자들, 한국에는 거의 없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 마니푸르의 역할과 인도 본토 코로나19에 터진 거를 따로 보는데 네. 이게 현지에서 좀 다니면서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마니푸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너무 싫다 보니까. 그렇죠. 힌디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영어 하는 게 인잉글리시로 하는 게. 그리고 예. 인도가 너무 싫다 보니까 힌두교도 싫어요. 그래서 마니푸르는 41%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죠. 네, 예. 기독교인가 맞아요. 많아요. 이분들이 영어학교 차리고 또 다인종과다 보니까 링크 랭귀지로 영어의 역할이 컸어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델리에 있는 동북 지역 노동자 취업자 중에서 예. 마니푸르 노동자가 60%예요. 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영어가 되니까 그 이제 이분들이 뭘 하냐? 예. 가장 많은 거는 텔레마케터예요. 영어가 되니까. 영어가 되니까. 그리고 기업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니푸르 동북부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예. 지금은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영어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한류를 보면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인도에서 터졌어요.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 하나가 아니 오늘 사랑의 불사하는 걸 봤는데 현빈 너무 잘생겼어라고 말을 하는데 예. 마니푸르 노동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마니푸르 친구가. 현빈의 옛날 필모를 다 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무슨 뭐 있고 그렇죠. 뭐 시크릿 가든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한류를 따라오게 만드는 일종의 팔로워 역할을 하는 원래 거죠. 사람이 추천해주면 보게 되죠. 보면은 알고리즘보다도 더 보면은. 그렇죠. 실제로 저도 코로나 전에 한국 삼겹살집을 가면은 마니푸르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북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 사람들 식성이 비슷해가지고서 전 인도 사람들이 무슨 삼겹살을 먹어 이랬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 마니푸르, 나갈랜드, 미조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동북. 예, 동북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팔 노동자 진짜 쫓겨납니다. 그 락다운 기간에 그렇죠. 98.5%가 쫓겨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은 한국 식당에서 고용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인도인한테 셰프한테 요리를 가르치면은 간을 보고 뱉어요. 안 먹어요. 이 음식을. 예. 근데 네팔 사람들은 먹어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자꾸 훔쳐가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털어 먹어요. 지들끼리.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팔 사람들이 빠지면서 요식업계도 많이 부르신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익숙해진 한류 네. 그리고 요새 인도 분들도 이제 한식당 가거든요. 최근 인터뷰 보니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김밥을 시켜놓고서 6사람이 김밥 하나 시켜놓고 모험하듯 하나씩 뜯어 먹었는데 예. 지금은 알아서 김밥, 떡볶이, 냉면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요새 한국 식당들은 대부분 이제 한류 영화, 드라마 포스터 있거든요. 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지 동북부에서 독립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인도 대륙 내에서의 폭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이던스, 가이드 역할을 해줬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류 전파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티베트 난민들이에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또 보면. 그 달라이 라마 할 때 예. 이제 티베트 난민촌이 인도 전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제일 큰 데가 델리에 있는 티베탄 콜론인데 이 만주니까틸라 티베탄 콜론이라 그래요. 그 앞에 사원이 만주니까틸라는 사원이 있는데 여기서 4km 정도 떨어진 가면은 델리 대학교 북부 캠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대학가예요. 대학가에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티베탄 난민촌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 인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인도 사람들은 우범지대로 이해를 해서 안 왔어요. 가면 안 되는 곳. 근데 티벳 난민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은 싫어요. 내 나라를 네. 뺏었어. 근데 음식은 이쪽 음식이 맞아. 지금 티베트 가면 대부분 사천 음식이거든요. 아, 맵고, 음식 좀 베이스가. 맵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물건을 팔 수는 없고 예. 근데 한류가 들어가니까 이게 쫙 들어가면서 티베탄 콜론이 제가 2023년에 한류- 마지막으로 갔는데 한국 보따리상처럼 되는군요. 보면은. 모든 잡화점에서 한국 라면을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 라면 라이브러리예요 거의. 그 정도가 되고 있고 인도도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요즘 먹방 프로가 유행이거든요. 먹방 프로에서 여기 가면 되게 애쓰니까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 한국 요리를 먹을 수 있어라고 광고를 하면서 이 우범지대로 보였던 곳들에 젊은 친구들이 데이트를 와요. 우리로 따지면은 대림동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가는 거랑 비슷하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구루가온에 차 타고 왔대요. 그 차를 여서 어디다 대지 속으로 생각했을 정도였고 여기 한식당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근데 이 10개의 한국 식당이 예. 다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 티베트 사람들이 하는데 예. 그중에 하나인 그 서울 말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이름을 딴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이 있는데 예. 저기 있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 왜 3프로에도 가끔 나오는 그 맹지성을 가진 인도 박사님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델리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여행을 많이 한 친구는 아니니까 내가 델리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 이러고서 이제 가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감격을 하면서 벵갈로르의 3분의 1 가격으로 벵갈로르보다 더 맛있는 삼겹살이다. 삼겹살이 1인분에 300루피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는데 가면 6, 700, 10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류 붐에 엄청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뿐만 아니고 먹고 네. 이런 게 다 결합돼야 이제 진짜로 되는 건데 그런 그렇죠. 역할들을 이제 그 동북 그 친구들뿐만 아니고 이제 티벳 난민들까지 예, 나서서 요즘, 그러니까 본이 아닌 한류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웃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카톨릭 전파랑 거의 비슷하다 지금 상황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도에서 한류는 어떤 이제 국가적인 전략적 정책도 아니었고 네.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탄생을 해가지고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연과 꽃을 피운 거죠. 필연이 겹치면서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희생했던 한국의 기업인들 때문에 네. 좀 더 거부감 없이 인도에서 한류가 좀 꽃을 필 수 있는 최초의 꽃을 필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자, 야, 이게 참 예. 한류의 인도의 한류는 자관 네. 이런 경로로 갔다. 네. 사실 뭐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이제 어떤 경로로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이 향유가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맛보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디테일한 사항들은 아마도 다음 시간으로 이제 2025년의 한류 2025년 오 최신이네. 예, 최신 얘기를 좀 네.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르별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발리우드 비롯해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 독특한 문화, 누구도 사실 따라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나더 유니버스 같은 그런 지역이라서 해외 문화가 침투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류라고 하면 상상이 잘 안 됐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경로로. 또 스토리도 되게 재밌네. 네, 스토리도 자관 중국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인도 동북부로, 또 동북부에서 실크로드죠 또 거의. 거기서 또 티벳까지 또 결합되는 또 참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스토리로 결국은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좋아 보이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인도 사람들은 도대체 한주에 뭐가 좋은지 또 각 장르별로 뭘 또 어떤 걸 많이 보는지 등등과 관련된 궁금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환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환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